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가 섞인 유대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줄 거라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 내 조카의 여자친구, 그년이 내 집거실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거예요. 아줌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참아왔을까? 왜 내 집, 내 삶을 빼앗기는 걸 지켜만 봤을까? 모든 게 그 아이, 민준이부터 시작됐다. 민준은 내 동생의 아들로 16살 때 부모님을 잃고 나에게 왔다. 나는 미혼의 나이 45에 그를 키웠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월세로 버티며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가며 민준의 학비, 옷, 밥상까지. 나는 불평 한 번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내 가족이었으니까. 내 피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의 눈빛에 나의 동생이 보였으니까. 민준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나는 조금 숨통이 트였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하며 집은 여전히 좁았지만 그 안에 우리 둘의 추억이 가득했다. 민준이 처음으로 고모, 사랑해라고 말했던 그날 비 오는 창가에서. 그런데 민준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부터 모든 게 변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23살, 화려한 메이크업과 짧은 치마를 입은 도시에서 온 듯한 여자. 처음엔 이해에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 이미 탐욕이 스며들어 있었다. 고모님 집 정말 아늑하시네요. 민준이가 여기서 자랐다니 부럽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긴 비웃음이 느껴졌다. 민준은 그녀를 보며 웃었다. 지은이가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고모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 와. 하지만 집이 좁아서 그런데 그 언제든이 영원한 재앙이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주말에만 왔다. 피곤한 척 소파에 누워서 내 TV를 켜고 내 냉장고를 뒤지는. 민주는 아무 말 안 했다. 오히려 나를 보며 고모, 지은이 피곤해. 좀 쉬게 해줘라고 했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점점 주말이 평일로, 하루가 일주일로 변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고모님, 제 가방 좀 넣을 데 없나요? 민준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옷장 한 구석을 비워줬다. 그게 시작이었다. 지은이는 점점 집을 장악했다. 내 부엌에서 요리하며 집 냄새 별로예요. 제가 새로 꾸며줄게요 라고 하더니 내 그릇을 버리고 그녀 취향의 플라스틱 접시를 샀다. 민주는 좋아 보이네 라고만 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민준의 행복이 내 행복이었으니까.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서 내 집이 낯선 곳이 되어가는 걸 느끼며 눈물이 흘렀다. 이게 가족인가?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비가 쏟아지는 날 지은이가 내 집 열쇠를 복제한 걸 알았다. 편하잖아요, 고모님. 민준이랑 저, 이제 여기 제 집처럼요. 그녀의 미소가 칼날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는? 이게 민준이 뜻이야.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고모, 지은이랑 결혼할 거야? 집 좀 빌려주는 거지. 빌려준다고? 이 집은 내 전 재산, 10년을 모아 대출 갚아 만든 내 피와 땀이다. 그런데 빌려준다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하지만 아직 나는 참았다. 더 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후로 집은 지옥이 됐다.
지은이는 아침마다 내 방을 두드리며 커피 한 잔 타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카페에서 일하는 몸으로 새벽에 일어나 그녀 취향의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다. 민주는 늦잠을 자고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렸다. 고모님, 빨리요. 민준이 깨면 화낼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울었다. 민준이. 내 민준이가? 어느 날 지은이가 내 옷장을 뒤졌다. 이 옷들 다 구식이에요. 버려요. 그녀는 내 유일한 기념옷, 어머니가 사준 한복을 꺼내 비웃었다. 이게 뭐예요? 박물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민준이 옆에서 웃었다. 고모 옷은 진짜 구려. 지은아, 내 거 입혀줘. 나는 그 한복을 끌어안고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서 속으로 외쳤다. 왜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해? 나는 민준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의 졸업식에 가기 위해 야근을 포기하고 그의 첫 연애에 조언을 해주기 위해 밤새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쓰레기처럼 취급받는다. 지은이는 더 나아갔다. 그녀의 친구들을 불렀다. 집이 파티장으로 변했다. 술 냄새, 담배 연기, 웃음소리. 나는 청소하며 참았다. 고모님, 여기 치워주세요. 바빠요. 그녀의 친구 하나가 내게 물었다. 아줌마, 여기 사신다고요? 민준이랑 같이? 와, 진짜 가족에 대단하시네. 그 말에 지은이가 깔깔 웃었다. 고모님은 우리 집사예요. 민준이 엄마 역할 하시죠, 집사?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을 보니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아니, 모른 척하는 거였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봤다. 이 도시가 나를 삼킨 기분이었다. 젊었을 때 나는 꿈이 있었다. 작은 서점을 열고 책 냄새 속에서 사는 것. 하지만 동생의 죽음, 민준의 상실감이 모든 걸 삼켰다. 나는 포기했다. 이제 그 포기에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지은이는 내 은밀한 고통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서랍을 뒤지며 찾은 건 민준의 어머니, 내 동생의 일기장이었다. 와, 이거 뭐예요? 민준이 엄마가 자살한 이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달려가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가 읽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 아빠가 바람 피워서.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모, 이게 진짜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그건 하지만 지은이가 웃었다. 와, 민준아, 내 아빠 바람꾼이었네. 고모님도 알았을 텐데 왜 숨겼어? 나는 울부짖었다.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민준이 나를 노려봤다. 고모, 왜 나한테 안 말했어? 나를 속였어. 그 눈빛에 내 심장이 찔렸다. 나는 모든 걸 설명하려 했지만 지은이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이제 우리 둘이 살아. 고모님은 필요 없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을 나섰다.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걸었다. 내 집이 아닌 내 삶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복수. 아니, 정의. 내가 참아온 모든 게 이제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부엌에 서 있었다. 아줌마, 어디 갔어요? 청소 안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그 무관심이 더 아팠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민준아, 어제 일 이야기하자. 하지만 지은이가 끼어들었다. 지금. 우리는 바빠요. 민준이랑 데이트해요. 데이트? 내 집에서.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이 집은 내 거야. 나가 의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가 코웃음 쳤다. 나가라고. 웃기지 마세요. 민준이가 여기 살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여기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준이 일어나 말했다. 고모, 지은이 말이 맞아. 난 이제 독립할 거야. 여기서 그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독립. 이 집에서. 너 때문에 내가 이 집을 샀어. 내 학비로 대출 갚느라 여민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건 고모 선택이었잖아. 이제 난 내 삶을 살아. 지은이랑 선택. 내 희생이 선택이라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피에 절은 웃음. 그래, 내 삶이구나. 하지만 이 집은 내 거야. 지은이가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승리감이 빛났다. 그날부터 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행동했다. 청소하고 밥 차리고.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지은이가 일기장을 건드린 대가로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됐다. 지은이는 SNS를 통해 모든 걸 드러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과거 사진들. 그녀는 결혼을 3번 포기한 여자였다. 첫 남자는 빚더미, 둘째는 폭력, 셋째는 바람. 그리고 이제 민준. 그녀의 패턴이 보였다. 남자를 이용해 안정된 삶을 노리는 내 집이 그녀의 다음 먹잇감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지은이 사랑하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모. 진짜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그녀의 과거를 알아봐. 사랑이라면 모든 걸 알아야 해. 민준은 웃었다. 고모, 왜 그래? 지은이는 깨끗해, 깨끗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밤에 나는 지은의 핸드폰을 슬쩍 봤다. 비밀번호는 민준의 생일, 쉬었다. 메시지들, 그녀의 친구에게 이번엔 성공이야. 그 아줌마 집 진짜 좋네. 민준이 바보처럼 이용돼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 찍었다. 하지만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지은이는 더 대담해졌다. 그녀가 내 은퇴 자금을 훔쳐 쇼핑을 했다. 내 통장에서 빠진 돈 500만 원. 나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민준을 생각해 참았다. 대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은밀히. 집권을 지키는 방법은 변호사는 말했다. 임대계약을 위반하면 강제 퇴거 가능해요. 증거를 모으세요. 증거. 그래, 그게 시작이었다. 내 안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더 이상 약한 고모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전사였다. 며칠 후, 지은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고모님, 이 방 비켜요. 민준이랑 같이 써야 해요. 그녀의 요구가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건 내 방이야. 지은이가 웃었다.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고모님은 소파에서 주무세요.
민준이 옆에서 동의했다. 고모, 이해해. 지은이 임신했어, 임신. 그 소리에 내 세상이 흔들렸다. 뭐? 민준아, 진짜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서 더 필요해. 이 집, 지은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기 방으로 이 방 좋겠네요.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일그러졌다. 임신. 그게 정말인가? 나는 민준을 키울 때 아이를 갖지 않은 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민준이 내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나를 쫓아낸다. 배신의 칼날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밤새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결심했다. 이 아이는 내 손녀나 손자일 수 있다. 하지만 지은이의 손에 맡길 수 없다. 그녀의 비밀이 더 드러났다. 병원 기록, 그녀의 과거. 임신은 거짓이었다. 온라인으로 검색한 그녀의 패턴. 남자를 묻기 위한 수단. 나는 증거를 모았다. 병원의 전화, 민준의 이름으로 확인. 임신 기록 없어요?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지은이 임신한 거 진짜 확인해봤어. 그는 화를 냈다. 고모, 왜 그래? 믿지 마.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겼다. 지은이는 느꼈다. 그녀의 태도가 더 공격적이었다. 아줌마, 왜 민준이한테 험담해? 나갈래. 그녀가 내 팔을 움켜쥐었다. 고통이 왔다. 나는 소리쳤다. 놔. 민준이 달려와 그녀를 말렸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그의 눈에 동정은 없었다. 오히려 짜증. 그날 나는 집을 나서며 결심했다.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떠나기 전 지은이의 노트북을 봤다. 그녀의 검색 기록, 노인 집 빼앗는 법, 가족 상속 속이기. 충격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해 내 집을 노렸다. 나는 복사했다. 이제 무기가 생겼다. 거리로 나선 나는 카페에서 밤을 보냈다. 추운 겨울바람이 내 뼈를 파고들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떠오르는 건 민준의 어린 얼굴. 그 아이를 구해야 한다. 지은이로부터,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내 방식으로, 조용히, 치명적으로. 한 주가 지났다. 나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옛 동창, 은퇴한 선생님. 그녀가 물었다. 왜 그래? 민준이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여자친구가 집을 뺏었어. 그녀가 안아줬다. 참았어. 이제 그만해. 내 삶이야, 내 삶. 그 말이 와닿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다. 스크린샷, 검색 기록, 통장 내역. 퇴거 소송 걸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이라 복잡해요. 민준이가 반대하면 민준. 그 이름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간 날, 문을 두드렸다. 지은이가 열었다. 아줌마. 왜 왔어? 나가라고 했잖아. 민준이 뒤에서 나왔다. 고모, 이제 그만해. 우리는 잘 살아. 나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 잘 산다고? 지은 씨, 임신한 거 축하해. 하지만 병원에 확인해봤어. 거짓말이야.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미쳤어. 민준이 나를 밀쳤다. 고모, 나가.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밀려 나왔다. 문이 쾅 닫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감이 피었다. 씨앗이 싹 텄다. 민준이 다음 날 연락 왔다. 고모, 미안. 지은이가 울었어. 왜 그렇게 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진실을 말한 거야? 그녀의 과거, 봤어. 너 이용하는 것. 그는 화를 냈다. 증거 있어. 나는 사진을 보냈다. 그녀의 메시지. 민준이 침묵했다. 오랜 침묵. 고모 진짜야? 그래. 나를 믿어. 그는 끊었다. 그날 밤 집에서 소리가 났다. 싸움 소리. 지은이의 울음, 민준의 고함.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말로, 증거로.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카페 앞에서. 아줌마, 돈 줄게. 1,000만 원 나가.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있었다. 돈. 내 집값이 그게 다야.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이가 알아버렸어. 당신 때문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 탓이지. 배신자. 그녀가 달려들었지만 나는 피했다. 경찰 부를까? 그녀가 물러섰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힘, 오랜만에 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 집을 나왔다. 지은이와 헤어진 후 내 집으로 돌아왔다. 고모,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그는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 이제 깨달았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었다. 그 포옹이 예전 같지 않았다. 지은이는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집안의 물건들, 그녀의 향수 냄새. 나는 청소하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내 희생의 대가인가? 민준은 변했다. 그는 더 조용해졌다. 고모, 나 결혼 안 할래. 그냥 고모랑 살자.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는 나 때문에? 아니, 그는 아직 모른다. 진짜 복수를. 나는 지은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당신의 비밀 모두 알았어.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과거 직장. 만약 다시 나타나면 공개할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또 같은 짓을. 나는 경고했다. 익명으로. 그녀의 삶이 흔들렸다. 그게 내 복수였다. 직접 손대지 않고 진실로 무너뜨리는. 민주는 회복 중이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고모,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고모, 왜 결혼 안 했어? 나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래. 너를 키우는 게 내 선택이었어. 후회 없어. 하지만 후회했다. 아주 조금. 그 후회로 나는 변했다. 나는 서점을 열었다. 작은 꿈. 민준이 도왔다. 고모, 멋져. 그의 미소가 돌아왔다. 지은이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온다면? 내 안의 어둠이 속삭였다. 용서. 아니. 잊음. 그게 더 강한 복수였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내 서점은 작은 성공을 거뒀다. 손님들이 책을 사며 사장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인생은 책 같아요. 페이지 넘기면 끝나지 않죠. 민주는 대학원을 다니며 도왔다. 우리 관계는 회복됐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서점에 왔다. 마른 얼굴, 피곤한 눈의 고모님하니 사장님. 민준이 봤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왔어?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다시 만나고 싶어. 나는 놀랐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아니, 또 속임수. 나가. 여기서 하지만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임신 진짜였어요. 유산했어요. 민준이한테 말 못했어요. 유산. 그 소리에 내 가슴이 저렸다. 왜 이제 와서? 그녀가 말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직장도 잃고 친구도. 나는 비웃었다. 내 탓. 당신이 시작한 거야. 의 그녀가 일어나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민준에게 말할까? 아니. 이건 내 비밀이 됐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오늘 저기 왔다. 용서할까? 아니. 하지만 동정은 해. 우리 모두 상처받은 존재. 민준이 들어와 안아줬다. 고모, 무슨 일?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그냥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이 평화가 지속될까? 지은이의 귀환은 내 안의 괴물을 깨웠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보호하는 복수. 민준을, 나 자신을. 여름이 더웠다. 서점은 번잡했다. 민준은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착한 아이, 은혜. 그녀가 서점에 와서 사장님, 민준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애 잘 부탁해. 이번엔 다를 거라 믿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지은이가 다시 연락했다. 민준의 번호로. 민준아, 우리 다시. 민준이 보여줬다. 고모, 어떻게 해? 나는 말했다. 무시해. 블록. 그는 따랐다.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나는 지은이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파트, 더러운 골목.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당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만해. 민준이 놓아줘. 그녀가 웃었다. 왜? 당신처럼. 그녀의 말에 나는 멈췄다. 나처럼. 당신도 민준이 이용했잖아. 엄마 흉내내고 집에 묶어두고 이용. 내 희생이 이용. 나는 소리쳤다. 나는 사랑했어. 그녀가 대꾸했다. 사랑. 집착이야. 나도 그랬어. 그 순간 우리는 같았다. 상처받은 짐승들. 나는 떠났다. 그 만남이 나를 바꿨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너 독립해. 내 삶 살아. 그는 놀랐다. 고모, 왜?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서점 키우고. 그는 울었다. 미안해. 나는 안아줬다. 사랑해. 하지만 이제 각자. 그는 떠났다. 은혜와 함께. 집이 다시 고요해졌다. 텅 빈 느낌. 하지만 자유였다.
지은이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복수의 완성이었다. 가을 잎이 떨어졌다. 나는 혼자였다.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삶을 되새겼다. 민준의 전화가 왔다. 고모, 잘 지내? 우리 집에 올래? 나는 웃었다. 언제든. 하지만 이제 방문객이야. 그는 이해했다. 우리 관계가 새로워졌다. 지은이 소식은 들었다. 그녀가 결혼했다. 이번엔 진짜.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복수는 이미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나 자신을 위한. 어느 날 옛 일기장을 봤다. 동생의 글씨. 누나, 민준이 부탁해. 사랑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썼다. 동생아, 지켰어. 이제 놓아줘. 서점 손님 하나가 물었다. 사장님, 인생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말했다. 배신당할 때 용서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퍼졌다. 작은 소문으로. 사람들이 왔다. 그 이야기, 진짜예요. 나는 웃었다. 책 속 이야기죠. 하지만 진짜였다. 내 삶. 민준의 결혼식 날 나는 갔다. 지은이는 없었다. 은혜가 아름다웠다. 민준이 말했다. 고모, 당신 덕분이야. 나는 속삭였다. 내 덕분. 그날 나는 자유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밤, 나는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갔다. 빈집, 하지만 따뜻했다. 민준의 사진을 보며 웃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였다. 작은 아기. 내 증손. 아니, 손자. 삶의 순환이었다. 지은이의 편지가 왔다. 마지막. 미안해요. 당신이 이겼어요. 나는 찢었다. 승리. 아니. 생존. 밤에 나는 물었다. 이게 끝인가? 바람이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이제 내 이야기.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 아니면 영원히 기억할 건가?